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일부분만 선택해서 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맨 위에 있는 몇 개의 행만 확인하거나 특정 열만 골라서 보는 경우가 있죠. 이런 기능을 판다스에서는 인덱싱과 슬라이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다음 4가지 내용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행 선택하기입니다. 헤드 함수를 사용하면 데이터 프레임의 맨 앞 몇 개 행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슬라이싱 기법을 활용해서 원하는 구간의 행을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과 열 데이터 선택하기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행과 열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행에 이 열값만 보여줘 같은 요청을 코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LOC와 ILOC 비교입니다. LOC는 이름 기반 선택 방법입니다. 즉, 행 이름이나 열 이름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ILOC는 정수 기반 선택 방법입니다. 즉,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처럼 위치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두 방법의 차이를 직접 비교하면서 언제 어떤 걸 쓰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ILOC를 활용한 정수 기반 선택입니다. ILOC를 사용하면 행과 열을 숫자로 정확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번 행부터 3번 행까지 또는 1번 열만 추출하기 등 다양한 방법을 실습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왔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건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왔는지겠죠. 이럴 때 유용한 방법이 바로 행 선택하기입니다. 판다스에서는 대표적으로 2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는 헤드 함수 사용하기입니다. 헤드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의 상위 몇 개 행을 빠르게 보여줍니다. 헤드 함수만 쓰면 기본값으로 5개 행을 출력해 줍니다. 만약 헤드 가로 안에 숫자 3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가로 안에 입력한 숫자의 개수만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예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맨 아래 프린트문에 countries df. 헤드 함수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countries df 데이터 프레임에서 상위 5개의 행을 출력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슬라이싱 사용하기입니다. 이 방법은 파이썬 리스트처럼 범위를 지정해서 행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오른쪽의 예시 코드 맨 마지막을 보면 프린트문에 countries df 대괄호 안에 콜론 3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을 하면 0번 행부터 2번 행까지 총 3개의 행이 출력되어집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 KR, US, JP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다스에서는 LOC를 사용해서 행과 열을 이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인덱스 번호가 아니라 이름 그대로 지정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예시는 특정행 선택하기입니다. 예시 코드와 같이 countries df.loc 대괄호 안에 KR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주게 되면 인덱스 이름이 KR인 행 전체가 출력이 되어집니다. 즉, 한국의 나라 이름, 면적, 수도, 인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예시는 특정 열에서 일부 행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코드처럼 countries df 대괄호 안에 population 대괄호 안에 콜론 3입니다. 여기서 population 열만 선택한 뒤에 0번부터 시작을 해서 2번 행까지 3개의 행만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KR, 미국, US, 일본, JP의 population 인구 데이터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시는 특정 행과 열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코드와 같이 countries df.loc 대괄호 안에 US, 캐피털입니다. 이 코드는 US 행의 캐피탈 열, 즉 수도 정보를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US의 캐피털은 워싱턴이기 때문에 워싱턴만 출력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LOC, 대괄호 안에 행, 열 형식으로 쓰게 되면 원하는 데이터 하나만 바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특정 열에서 특정 행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예시와 같이 countries _df 대괄호 안에 캐피탈 점 LOC 대괄호 안에 US입니다. 이번에는 캐피탈 열만 고른 뒤에 그 안에서 US의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역시 결과는 워싱턴만 나오게 됩니다. 판다스에서 데이터를 선택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LOC와 ILOC인데요. 두 방법은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LOC입니다. LOC는 이름, 레이블 기반 선택 방법입니다. 화면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df.loc 대괄호 안에 0:2, 다시 대괄호 안에 name입니다. 첫 번째 0:2의 의미는 0번부터 2번까지의 인덱스를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LOC는 범위의 끝을 포함하기 때문에 0, 1, 2, 3개의 값이 선택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 대괄호 안에 있는 name은 name, age, city 중에서 이 name의 컬럼만을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0, 1, 2 인덱스 3개가 나오게 되고 name으로는 앨리스, 박, 찰리만 출력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ILOC입니다. ILOC는 숫자, 즉 인덱스 번호를 기반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시 코드와 같이 df.iloc 대괄호 안에 0:2, 다시 대괄호 안에 숫자 1이 있습니다. 이 코드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0:2라고 하는 것은 0번부터 시작을 해서 1번 행까지입니다. 뒤에 나오는 2번 행은 제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행 0과 1만 출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대괄호 안에 있는 1은 1번 열을 의미합니다. 1번 열은 age를 의미하기 때문에 0번 행의 앨리스, 1번 행의 밥의 나이 정보만 출력이 되기 때문에 25와 30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LOC는 이름, 레이블을 기반으로 범위의 끝을 포함해서 출력을 해주지만 ILOC는 숫자, 인덱스 기반으로 범위의 끝은 제외해서 결과를 출력해주게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데이터를 불러오고 일부를 선택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루는 데 필요한 심화 기능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능들이라 꼭 익혀야 합니다. 이번 단원에서 다룰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조회 및 확인입니다. 우선 데이터를 제대로 불러왔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ad_csv 함수로 데이터를 불러오고 describe 같은 함수를 활용해서 데이터의 요약 통계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데이터 통계 분석입니다. 판다스를 사용하면 평균, 표준 편차, 합계 같은 기본 통계 분석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엑셀에서 수식을 쓰는 대신 판다스 함수만 호출하면 바로 계산되니까 훨씬 편리합니다. 세 번째, 데이터 필터링입니다. 데이터가 많을 때는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게 행만 추출해야겠죠. 예를 들어 인구가 1억 이상인 나라만 보고 싶다든지 특정 도시가 수도인 나라만 고르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결손값, 누락된 데이터 처리입니다. 실제 데이터에는 값이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결손값 NaN이라고 부릅니다. isNa 함수, drop_na 함수, kill_na 함수 같은 함수를 사용해 결손값을 찾아내고 제거하거나 적절한 값으로 채우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마지막, 데이터 정렬 및 생성입니다. sort_values 함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원하는 기준으로 정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 GDP를 기준으로 나라들을 정렬하거나 인구수 기준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식입니다. 판다스를 활용하면 CSV 파일을 표 형식으로 불러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weather.csv라는 날씨 데이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예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번 행에 CSV 파일을 불러오는 코드가 있습니다. read_csv 함수로 weather.csv 파일을 불러와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합니다. 두 번째 옵션 index_col은 0이라고 하는 옵션은 첫 번째 열을 인덱스로 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날짜가 인덱스로 사용이 됩니다. 세 번째, 인코딩은 UTF-8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weather.csv 파일에 한글을 포함하고 있을 때 깨지지 않도록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weather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표 형태로 깔끔하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weather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변수명만 입력했을 때 데이터가 표 형식으로 깔끔하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print 함수를 사용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의 예시 코드를 보면 CSV 파일을 읽어오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다른 부분은 맨 마지막에 weather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바로 변수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라 print 함수 안에 넣어줬습니다. 출력 결과를 보면 표보다는 단순한 텍스트 배열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단과 하단에 일부 데이터만 출력을 하고 중간 부분은 점점점으로 해서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행과 열의 개수도 표시가 되어집니다. 프린트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가 너무 많을 때는 화면에 다 보여주지 않고 일부만 보여줍니다. 프린트 함수는 언제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데이터 양이 클 때는 텍스트 출력이 메모리를 덜 차지하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반대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앞에서 했던 예제처럼 변수명만 입력해서 표 형식으로 보는 게 가독성이 더 좋습니다.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이 데이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방법으로 describe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코드를 살펴보면 pd.read_csv 파일로 weather.csv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맨 마지막에 print 함수에 weather.describe라고 하는 명령이 적용됐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weather 데이터 프레임의 숫자형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 요약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첫 번째 count는 데이터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mean은 평균값이고 세 번째 std는 표준 편차입니다. 데이터가 평균에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max와 min은 최소값과 최대값을 의미를 하고 25%, 50%, 75%는 4분위수를 의미합니다. 데이터를 4등분 했을 때의 위치값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describe 함수는 데이터를 처음 탐색할 때 가장 먼저 쓰면 좋은 함수입니다. 일일이 평균이나 최소, 최대를 계산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전체 분포를 요약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중심 경향과 변동 범위를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describe 함수로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열마다 실제 값이 몇 개 들어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유용한 함수가 바로 count 함수입니다. 예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print 함수에 weather.count 함수를 적용했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결과 화면처럼 각 열별로 결측값이 아닌 값의 개수를 보여줍니다. count 함수는 결측값 nan을 제외한 값의 개수를 세어줍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어느 열에 결측값이 있는지 확인하는 1차 점검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후에 결측값은 drop_na 함수로 제거하거나 fill_na 함수로 채워 넣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값이 어느 정도 수준에 몰려 있는가와 값들이 얼마나 들쭉날쭉하게 흩어져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자주 사용하는 지표가 평균과 표준 편차입니다. 첫 번째, 평균 함수는 각 열의 값들을 모두 더한 후에 개수로 나눈 값입니다. 데이터의 중심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코드에서는 프린트 함수의 weather.min 함수로 해서 평균을 계산을 했습니다. 평균 기온이 12.9도C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전체 데이터에서 대체로 이 정도의 기온이 나타났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표준 편차, std 함수입니다. 데이터가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코드에서는 프린트 함수의 weather.std 함수로 해서 표준 편차를 분석했습니다. 예시 결과를 보면 기온의 표준 편차가 8.5로 꽤 큰 편입니다. 이는 계절별로 기온 변화가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최대 풍속과 평균 풍속의 표준 편차는 각각 3.0, 1.8 정도로 상대적으로 변동이 작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전체 데이터 중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것만 뽑고 싶다라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예시와 같이 최대 풍속이 20 이상인 날만 찾아내고 싶다라고 할 때 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방식은 조건식으로 참 거짓의 값을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예시 코드와 같이 weather 대괄호 안에 최대 풍속 크거나 같다 20.0입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각 행의 최대 풍속 값이 20 이상인지의 여부를 판별합니다. 결과는 true 또는 false가 나오며 마치 체크리스트처럼 조건을 만족하는지 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 풍속이 18.0인 날은 false, 22.0인 날은 true가 표시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조건에 맞는 행만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화면의 예시처럼 weather 대괄호 안에 weather 다시 대괄호 안에 최대 풍속 크거나 같다 20.0입니다. 좀 전에 만든 조건식을 그대로 대괄호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true에 해당하는 행만 골라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풍속이 20을 넘는 날의 기온, 풍속, 평균 풍속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필터링은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방법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항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설문지에 응답을 안 했거나 센서가 잠시 고장났거나 서버 장애가 발생하는 등 여러 이유로 데이터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값이 없는 데이터를 우리는 결손값, NaN, not a number라고 부릅니다. 결손값이 생기는 이유는 데이터 미수집, 예를 들어 설문조사에서 일부 응답자가 질문에 답하지 않았을 경우가 되겠죠. 두 번째, 측정장치 고장. 온도 센서가 순간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기록이 비어있는 경우가 되겠죠. 사건 사고, 서버 장애 때문에 로그 데이터가 일부 누락되는 상황. 이와 같이 결손값은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문제입니다. 결손값을 처리하는 데이터 정제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반드시 결손값을 먼저 확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판다스에서는 결손값을 nan으로 표시합니다. 이를 탐지하는 함수는 isNA 함수이고 결손값이 있으면 true로 나타납니다. 결손값을 제거할 때는 drop_na 함수로, 특정값으로 채울 때는 fill_na 함수를 사용합니다.
결손값을 처리하지 않으면 평균이나 상관계수 같은 분석 결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 데이터에 결손값이 많은데 그냥 평균을 내버려 두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값 처리는 데이터 분석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필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결손값, 즉 비어있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drop_NA 함수를 사용하면 이런 값이 들어있는 행이나 열을 간단히 삭제할 수 있습니다. drop_NA 함수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프레임.drop_NA 옵션으로 axis는 0, how는 any, inplace는 false입니다.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xis의 값으로는 0 또는 1이 들어갑니다. axis 0은 결손값이 있는 행을 제거합니다. axis 1은 결손값이 있는 열을 제거합니다. how에는 any 또는 all의 값이 들어가는데 how any는 하나라도 결손값이 있으면 삭제를 하고 how all은 해당 행이나 열이 전부 결손값일 때만 삭제됩니다. inplace에는 true 또는 false의 값이 들어갑니다. inplace true일 때는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수정합니다. inplace가 false의 값을 가질 때는 삭제된 결과를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반환합니다. drop_NA 함수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데이터까지 삭제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특히 데이터가 큰 경우, 결손값이 많다면 삭제로 인해 전체 데이터의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 전에 결손값의 분포와 패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정제할 때는 먼저 결손값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isNA 함수를 사용하면 누락된 데이터가 있는지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특정한 열에서 결손값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whether 대괄호 안에 평균 풍속점 isNA 명령입니다. 이 코드는 결과값이 true 아니면 false 값으로 반환이 되어집니다. 값이 없으면 true, 값이 있으면 false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결손값이 있는 행만 추출하는 겁니다. whether 대괄호 안에 whether 평균 풍속점 isNA 함수입니다. 좀 전에 평균 풍속열에서 NA 값이 있는지를 확인했던 코드를 그대로 대괄호 안에 넣어서 평균 풍속열에서 NA 값이 있는 행만 추출을 해줬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행과 열 단위로 결손값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때는 isNA 함수와 any 함수를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오른쪽 예시 코드처럼 df.isNA 함수 any 함수 안에 옵션으로 axis의 값을 1로 줍니다. 이 코드의 의미는 각 행에 하나라도 nan이 있으면 true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두 번째 표현식은 df.isNA 함수 any 함수의 axis가 0입니다. axis가 0이면 열 기준이기 때문에 각 열에 하나라도 nan 값이 있으면 true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전체 데이터에서 결손값이 있는 행이나 열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파일을 불러와서 데이터의 전체적인 구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판다스의 read_csv 함수를 사용해서 weather.csv 파일을 불러옵니다. 코드를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print 함수 안에 weather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을 했습니다. 출력 결과를 보면 print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텍스트 형태로 출력됩니다. 출력된 내용을 보면 데이터가 총 3653행 곱하기 3열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린트 함수는 데이터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앞부분의 몇 행과 뒷부분의 몇 행만 표시합니다. 중간 부분에 말줄임 표시로 되어 있죠. 이는 대용량 데이터를 다룰 때 화면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앞뒤의 일부분만 보여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와 같이 큰 데이터셋을 빠르게 살펴볼 때는 헤드 함수와 테일 함수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weather.header 함수를 사용하면 처음 5개의 행이 출력이 되어지고 weather.tail 함수를 사용하면 마지막 5행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의 맨 앞과 맨 끝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결손값 처리입니다. 실제 데이터는 항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락된 값이 있는 경우 이를 찾아내고 적절히 제거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먼저 isNA 함수를 이용해 결손값이 있는 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ather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weather.isNA 함수.any axis를 1로 주게 되면은 결손값이 있는 행만 출력이 되어집니다. 출력 결과를 보면 2012년 2월과 2015년 3월, 4월, 2019년 4월 일부 데이터에 결측값 NAN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결손값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랍 함수를 활용하면 되는데 드랍 함수로 결손값이 있는 행을 제거하기 위해 weather.dropNA 함수 안에 axis는 0, how는 any, inplace는 true 값을 주게 되면 결손값이 제거됩니다. 제거된 결손값을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3653일치 데이터가 있었는데 결손값이 있는 행을 삭제하고 나니 3646일치 데이터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결손값이 있던 7개의 행이 제거가 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드랍 NA는 데이터 손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데이터가 빠지지 않도록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inplace는 true 옵션을 사용하면 원본 데이터 프레임이 직접 수정됩니다. 만약 원본을 보존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inplace는 false의 값으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데이터에 결손값이 생겼을 때 반드시 삭제만이 답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손값을 적절한 값으로 채워 넣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판다스에서는 fillNA 함수를 사용해서 손쉽게 결손값을 채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특정 값으로 채우는 방법입니다. df.fillNA 함수 안에 0을 넣어주게 되면 결손값을 0으로 채웁니다. 또 다른 방법은 df.fillNA 함수에 unknown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결손값을 unknown이라는 문자열로 채워주게 됩니다. 이처럼 지정한 상수값으로 모든 결손값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측치를 0이나 모름으로 처리할 때 유용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앞뒤값으로 결손값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사용 방법은 df.fillNA 함수의 메소드 값으로 fpill이나 bpill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fpill은 forward pill을 의미하고요. bpill은 backward pill을 의미합니다. fpill은 직전값을 그대로 가져와 결손값을 메우게 되는 거고 bpill은 뒤에 있는 값을 가져와 결손값을 채웁니다. 세 번째 방법은 통계값으로 결손값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fillNA 함수에 median 함수나 min 함수를 써서 중앙값 또는 평균값으로 결손값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inplace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inplace에 true 값을 지정을 하면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수정하기도 하고 반대로 inplace에 false 값을 두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반환이 되어집니다. 즉,
fillNA 함수는 결손값을 어떻게 처리할지 선택할 수 있는 매우 유연한 함수입니다. 데이터 성격에 맞게 상수, 앞뒤의 값, 평균값이나 중앙값 등을 활용해서 적절히 채워 넣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전 예제에서 weather.csv 파일에 결손값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isNA.sum 함수를 이용을 해서 결손값이 몇 개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코드를 보면 프린트 함수에 weather.isNA 함수.sum 함수를 이용해서 결손값이 몇 개인지를 출력했습니다. 평균 기온은 0이고 최대 풍속은 4개, 평균 풍속은 6개의 결손값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제 fillNA 함수를 사용해서 결손값을 0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코드 예시를 보면 weather.fillNA에 0으로 채우기 때문에 0, inplace는 true입니다. 원본 데이터에 직접 0의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fillNA 함수로 결손값을 0으로 채우고 난 후에 수정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weather.isNA 함수.sum 함수를 적용을 하게 되니까 평균 풍속은 그대로 0이고 최대 풍속은 4에서 0으로 평균 풍속은 6에서 0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모든 결손값이 0으로 채워져서 더 이상 결손값 NaN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단순히 값만 확인하는 것보다 값의 크기 순서대로 정렬을 해서 흐름을 보는 것이 훨씬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판다스에서는 sort values 함수를 사용하면 쉽게 정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정렬 예제를 이전 예제에서 사용했던 weather.csv 파일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코드를 보게 되면 weather_df.sortValues 평균 풍속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 풍속이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정렬된 결과가 출력됩니다. 실제 출력된 데이터에서는 평균 풍속이 0.2, 0.3처럼 아주 낮은 값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값 순서대로 나열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정렬하고 싶다라고 하면 sort values 함수에 ascending은 false라는 옵션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게 되면 weather_df.sortValues에 평균 풍속, ascending의 false 값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평균 풍속이 가장 큰 날부터 작은 날 순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집니다. 즉, sort values 함수 하나로 데이터의 크기 순서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기준열을 정하기만 하면 오름차순으로도 정렬을 할 수 있고 내림차순으로도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오름차순일 때는 ascending에는 true의 값을, 내림차순일 때는 ascending의 false의 값을 정하면 됩니다.